같은 꿈도 어떻게 해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은희님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몽하고 싶으신가요?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듯 꿈 해몽 또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어떤 꿈이 어떤 해몽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옛날 고려 말의 일이다. 이성계는 건국하여 왕이 되고 싶었다. 그는 조선 개국을 앞두고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아 신단을 쌓고 산신 기도를 올렸다. 자신의 바람에 산신의 응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산에서도 응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가장 영험하다는 지리산을 찾아 그곳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성계가 낙담하여 지리산 아래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남해의 보광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보광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가 아닌 이성계의 부하가 꿈에서 묘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성계에게 곧바로 자신이 들은 소리의 내용을 아뢰었다. 그 내용은 기도하는 자의 옆구리에 우피가 걸려 있음이 심히 불량하다는 것이었다. 이성계가 부하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몸을 이곳저곳 살펴보니 과연 그의 허리에 찬 열쇠의 끈이 우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신이 응답하려는 것이로구나. 신의 가호가 느껴진다. 그는 곧바로 우피로 된 열쇠의 끈을 멀리 버렸다. 그리고 의복을 단정히 갖추고 100일 기도를 드렸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성계의 100일 기도는 계속되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난 어느 밤, 이성계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몸에 커다란 몽둥이 3개를 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밤에도 그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몸이 마치 목이 날아간 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연달아 셋째 날에도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꿈속에서 자신의 몸이 커다란 가마솥에 들어가 있었다. 참으로 기묘한 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100일 기도가 끝난 후 사흘 동안 연달아서 꾼 꿈을 이상히 여겨 해몽을 들어보기로 했다. 보광산에는 유명한 점쟁이 노파가 있었는데 이성계는 꿈 해몽을 부탁하기 위해 그 노파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가 노파를 찾아갔을 때 하필이면 노파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노파의 딸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잠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기이한 꿈을 꾸어서 해몽을 부탁하려고 했네. 저도 웬만한 꿈 해몽은 다 해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꿈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시렵니까? 이성계는 노파의 딸에게 꿈을 이야기했다. 딸은 가만히 그의 말을 다 듣더니 하나하나 꿈풀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좋지 않은 꿈입니다. 꿈속의 몽둥이 3개는 대형 세대를 맞는다는 징조요. 목 없는 병은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을 징조요.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것은 끓는 물에 넣어지는 형벌을 받을 징조입니다.
이성계는 노파의 딸이 이야기해준 꿈풀이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사흘 동안 꾼 꿈이 모조리 그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나는 건국을 꿈꾸지 못할 그릇의 인물이었단 말인가. 그는 충격에 잠긴 채 노파의 집을 나섰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노파를 만나게 되었다. 이성계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파에게 말을 건넸다. 내 방금 자네의 딸에게서 꿈 해몽을 듣고 오는 길이라네. 그런데 그 해몽이 영 탐탁치가 않아서 말이야. 자네가 다시 한 번 더 풀이해 줄 수 있겠는가? 제 딸이 어떻게 해몽을 하였습니까? 내가 큰 형벌을 받고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였네. 그러자 노파는 깜짝 놀라며 그에게 사죄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딸애가 뭘 몰라서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용한 점쟁이인 노파는 자신의 앞에 선 남자에게서 보기 드문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단번에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곧바로 딸이 실언을 했다며 사과를 한 것이다. 딸애가 말한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다시 돌아가셔서 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노파는 자신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딸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호통을 쳤다. 높은 어른을 모셔왔는데 뭘 하고 있는 거야? 깨끗이 집을 청소해 놓지 않고. 노파는 딸을 다그쳐 이성계가 앉을 자리를 서둘러 깨끗이 청소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성계의 꿈의 자초지종을 귀 기울여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파가 말했다. 길몽입니다. 길몽이라고? 예. 몽둥이 3개를 진 것은 그 형상이 마치 임금 왕자와 같으니 이는 임금이 될 징조요. 목 없는 병은 사람들이 목 밑을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이니 만인이 받들 징조요. 가마솥 안에 들어간 것은 금성 철벽에 궁궐에 드실 징조입니다. 이 꿈은 다시 없는 길몽이니 앞날이 빛나시겠습니다. 말을 마친 노파는 이성계에게 절을 올리며 임금을 맞이하는 예를 갖추었다. 이성계는 노파의 비상한 해몽에 크게 감동했다. 남해의 산신이 마침내 내가 왕이 될 운명이라고 응답해 주었구나. 그는 길몽을 해석해준 노파에게 돈 1000냥을 살해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에게 응답해준 보광산의 산신에게도 꼭 보은을 하리라 다짐했다. 훗날 이성계는 정말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한양을 서울로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그리고 일전에 다짐했듯 보광산에 상을 주려 하였는데 그것은 무려 보광산 전체를 비단으로 감싸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단으로 산을 감싸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흔들리게 할 일이었다. 또한 비단이 영원히 아름답게 유지될 리도 없었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아뢰기를 산을 비단으로 감싸는 대신 산의 이름을 비단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이성계가 듣기에 그 말이 옳았다. 내 보광산에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겠다. 그것은 바로 비단 금자를 붙인
금산이다. 그리하여 보광산은 비단처럼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금산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남해의 금산은 상주 해수욕장 뒤편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뛰어난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금산을 찾기도 하는데요. 남해의 금산하면 금산 보리암 또한 유명합니다. 한국 최고의 기도처라고 불리는 보리암에서 정성 들여 기도를 올리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금산 보리암 해수 관음보살상에는 연중 기도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한국 4대 기도처는 금산 보리암 외에 양양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낙가산 보문암, 여수 항일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리게 된 것 또한 전부 이성계의 영향이라고 하네요. 어머니, 왜 그러느냐? 정말로 그때 그 꿈이 길몽이었어요? 무슨 꿈 말이야? 몽둥이 나오고 목 없는 병 나오고 가마솥 나오던 그 기묘한 꿈 말이에요. 아, 그 꿈. 꿈이라는 것은 말이다. 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꿈을 꾸더라도 그 해몽을 잘 못하면 소용이 없단다. 그래서 그 꿈은 정말로 왕이 될 꿈이었던 것이에요? 몰라 인스가. 나는 달빛 이야기 극장으로 마실 댕겨 올 테니 집이나 청소해놔.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